정확한 종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600여 개가 넘는 종목의 주가 오름세가 눈에 띄었고요. 1% 넘는 31.5포인트 오른 2680.2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1% 상승에 그쳤어요. 오늘은 성장주들의 하락 그리고 그동안 주가 그리고 지수 상승을 좀 보여줬던 반도체주들이 테크윙을 제외하고 본다면 좀 아쉬웠습니다. 그로 인해 858.47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었죠. 최근 시장에서 저 PBR이라는 타이틀이 눈에 띌 때마다 수급적인 상승이 눈에 띄어줬는데요. 이 지주사들의 테마를 보시면 LG는 7% 넘는 강세에 10만 3,500원까지 올랐고요. 최근 한 달 새 주가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SK의 경우에는 6.96% 상승, 그리고 두산은 5.83% 오름세 지주사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G의 최근 흐름을 볼게요. 사실 이 지주사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무언가 종합 모멘텀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색깔이 뚜렷하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 뉴욕 증시처럼 배당을 많이 주는 지주사들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최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분위기는 반전이 됐고요. 오늘 무려 장대 양봉을 또 한 번 내놓고 또 거래 해당을 크게 증가하면서 10만 3,500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이 저 PBR 테마주들 더 갈 수 있을까요? 주안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2월 26일에 정확한 세부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양책에서의 체크사항은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이겠죠.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와 함께 이 인덱스 출시에 대한 이야기, 지수 출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체제 개편, 상법 개정, 기타 조치들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프라이즈 조건이 필수반되어야 돼요. 이미 일본과 우리 증시에서의 차이점, 비교가 끝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저 PBR주들을 이미 물색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발표 사항이 나오고 나서도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서프라이즈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업 참여 유도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인데요. 최근 정부 측의 보고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확정되지가 않았으나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언가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서프라이즈 조건들이 나왔을 때 2월 26일에 발표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저 PBR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럼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 저 PBR 관련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음 장 볼게요. 이 저 PBR은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부가치 줄이기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기업의 추가 규제나 변화 유도 정책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이미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저점 대비 많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배당과 자사주 매입, 구체적인 기준 수치가 2월 26일에 제시가 된다면 그를 기준에 맞게 증시 상승 여력을 계산하겠죠? 그럼 다시 그 상승 여력이 된 그 수치가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버리면서 주가 상단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 저 PBR주들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긴 어려울까요? 근데 또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왜냐? 추가적 상승 여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세부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저 PBR밖에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테마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런 것들을 쫙 둘러봤을 때 저 PBR의 지속적인 시장 테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힘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단기 상승에 그치고 일단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6일 날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올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오면 오히려 저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한 차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오히려 조정을 여태까지 받았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 PBR뿐만 아니라 고 PBR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 지원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 노출된 재료가 나와 있고 그리고 고 PBR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치고 나가기는 당장은 조금 어렵다. 오히려 저 PBR 관련해서는 26일 날 세부적인 발표가 나게 되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저 PBR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대다수 배출해낸 곳은 바로 지주사주 쪽이었거든요. 혹시 앞서 LG 차트도 봤는데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지주사주 있어 보이는지요, 매니저님? 네, 일단 뭐 지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쪽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종목은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처럼 26일 날 오히려 세부안이 발표되게 되면 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 종목들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매력적인 종목은 없지만 만약에 26일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기존의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신한지주나 KB금융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 매력적인 종목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오늘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제주은행을 너무 빨리 팔아서 아쉬워요라는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박수봉 이사님. 제주은행처럼 조금 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종목도 세론으로 작용하면서 고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주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도 뭐 오늘 상한가로 좀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PBR 0.9배를 보여주고 있고 ROE가 3.3%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아무튼 제주은행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시중은행 인가 완화 정책의 하나의 또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수혜주라면 지금 이제 뭐 DGB도 있고 그리고 BNK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고점 부분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저 PBR 소위 이제 밸류가 좋은 회사들이 주가 조정이 조금 만들어지는 분위기였어요. 행보하거나 아니면 큰 움직임이 없었던 부분들인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좀 월요일부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발표를 이전에 그래도 최소한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트레이딩 하기에 좀 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2월 26일에 이 이벤트 날짜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앞서 박수범 이사의 경우에는 제주은행을 필대로 몇몇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다,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반도체주들의 부진을 이들 종목들이 메워줬습니다. 바로 소라 관련 테마주예요. 크라우드웍스가 19% 넘는 급등에 46,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셀바스 AI와 플리토의 경우에는 각각 2%, 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소라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픈 AI가 개발하게 된 겁니다. 다음 장 볼까요? 소라 등장으로 인해서 동영상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오픈 AI에서 출시하는 건데요. 주요 내용으로는요,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 가능하게 해주는 생성 AI고요. 텍스트만 입력을 해도 그와 비슷하게 간단한 동영상이 자체적으로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프롬프트의 정확한 해석도 가능하며 생생한 감정 표현까지 이루어지는 이 소라의 등장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생성형 AI 데이터를 갖고 있는 크라우드웍스가 관련주로 꼽혔고요.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플리토, 한글과 컴퓨터가 관심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는 이제 크라우드웍스와 플리토의 주가 상승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박송 이사님, 이 소라 공개 국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일각에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쪽에 관심이 있던 AI 시장을 소프트웨어 단위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얘기해서 지금 현재 뭐 멀티 모달 AI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그 LLM 쪽으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이제 언어를 통해서 그림까지 그려주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제 오감이죠. 오감이 아직까지는 뭐 후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그쪽 부분도 앞으로 좀 나오지 않겠
않겠냐. 뭐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쪽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은 앞으로 좀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진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한번 관심주 탑픽을 꼽아볼게요. 오늘 시장이 선택한 크라우드웍스가 대장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박수봉 이사님. 저는 뭐 크라우드웍스도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P소프트라는 회사가 최근에 좀 상장을 했는데 지난주에 상장했는데 주가 단기 상승률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분명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심리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라우드웍스도 좋고 그리고 SP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크라우드웍스 역시 꼽아주셨고요. 백인현 매니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위주로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초에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때 가장 대장 주격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의 소라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다라면 대규모 언어 모델 관련해서도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금 더 국내 기업에선 특화된 코난 테크놀로지가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대규모 이제 말뭉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플리토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겠지만, 일단 저는 LLM에 특화되어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로는 가장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를 그 안에서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또 다른 테마로는 오늘 통신 장비주들의 오름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볼까요? 오늘 마감 상황 보시면요. 에이스테크가 17% 넘게 급등하면서 2,820원에 장을 마쳤고요. KMW는 6%의 오름세, RFAICC 5%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에 MWC가 개막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은 AI 쪽으로 쏠려 있긴 하지만 이 통신 장비주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백인현 매니저, 이 MWC 다음 주 개막을 앞두고 있잖아요. 통신 장비주들의 반등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MWC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다양한 4차 산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초저지연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걸 구축할 수 있는 게 바로 6G입니다. 따라서 MWC가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제 통신 관련 종목들도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수주가 나오고 있는 뚜렷한 기업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6G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옥석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의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들 다뤄봤고요. 내일장,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넥스트 정연 돌파, 먼저 박수범 이사의 시초가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현대차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2년 연속으로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이제 3위를 지금 이제 했습니다. 무려 작년에 판매한 차량이 720만 대입니다. 물론 지금 1위가 지금 도요타였고 2위가 폭스바겐인데 2년 연속이나 이렇게 지금 판매량이 3위를 하고 있다라면, 전 세계 3위를 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을 이제 신용 등급을 올리기도 했지만, 최근 피치 같은 경우에도 신용 등급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재무 상태도 상당히 아주 건전하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앞으로 상승 여력은 좀 많이 남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종사 또한 관련 수혜주로서 하나의 또 지금 현재 단기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PBR상으로 0.75배 정도고 ROE가 14.9% 정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차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표가를 일단 지금 30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5만 2천 원 정도로 형성되었는데 30만 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밸류 프로그램 정책 기대 안에서 오늘도 저 PBR주들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를 공략해보겠다. 목표 주가 3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의 내장 시가 공략주 볼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코리아 FT로 또 큰 수익을 내셨다고 들었거든요. 과연 내 시장 백인현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네, 내일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일단 뭐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알고 보면 저 PBR 관련 종목이랑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성장 동력도 두 가지 이제 성장 동력을 모두 갖췄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 PBR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26일 날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올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건설기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동향이 북미 시장 살아나고 있고요. 중동 남미 시장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럽이랑 중국 쪽이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 쪽이 정부가 최근에 부양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이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설기계 업종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 PBR과 성장 동력을 함께 갖춘 HD 현대건설기계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1선에서 안정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6만 원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저 PBR 매력도 있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까지 가져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 또 백인현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소개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 8시 너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8시에 너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오전 8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